쌤 체크를 안 해놨네. 조선의 소설 들어왔구나. 자, 30번입니다. 30페이지. 자, 조선의 소설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했네요. 그죠? 그러면 뒤쪽에 우리가 보니까 유충열전. 요거 안 돼 있죠? 그렇죠? 요것도 꽤 설명할 게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혹시, 그거 했니? 저기, 영웅군담 소설의 원리? 안 했죠? 자, 그거, 자, 합시다. 자, 쓸 시간 드릴게요. 자, 일본 애니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난 이거 얘기할 때 되게 행복해. 그 장면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막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덕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선생님 덕후입니다. 심지어 어느 누군가가, 선생님 좋아하는 그 걸그룹 있어요? 그럼 비코마치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최애 아이에 나오는, 그 걸그룹 이름이 비코마치거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좀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거. 자, 먼저 우리가 자, 고전 소설은 우선 조선이죠. 그래서 이 큰 제목을 조선의 소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소설에서는 우리가 부조리가 있을 거예요. 조선의 부조리, 부조리라고 보지 말자. 갈등의 원인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등의 원인. 자, 바로 우리가 한 세 가지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녀석은 유교적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성격이 있다. 사대주의. 이때 이 사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자, 송나라와 그 다음에 명나라, 특히 명나라가 중요한데요. 자, 이 명나라를 전부 다 긍정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요거 자체가 바로 우리는 충.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등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지운 이유는 얘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부장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정사 소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처첩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여기는 처와 자, 첩의 갈등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분제도입니다. 자, 요 신분제도 때문에 우리는 혼사 혹은 결연 장애가 여기 핵심으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써요. 여기까지 쓰시고, 여기 이만큼 쓸 거예요. 이만큼. 글씨 이상한 거 있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봐. 괜찮아. 어디? 다? 상처. 혼사. 결혼이죠. 혼사, 결연장애. 이렇게. 자, 그래서 고전 소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는 영웅 군담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자습서 같은 경우에는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따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큰 의미 없어요. 전체 큰 원리 안에서
자, 비슷합니다. 군담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쓰면서 보셔도 돼요. 자, 처척간의 갈등이라고 우리는 이제 가정사 소설을 볼 겁니다. 가정사 소설은 지금 선생님은 처첩의 갈등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자,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첩형, 그 다음에 형제형, 그 다음에 계모형. 이렇게 세 가지들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자, 애정 소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판풍자가 있는데 비판풍자는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큰 흐름의 가장 중심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쓸 시간 드립니다. 모든 것의 공통이에요. 모든 것의 공통. 이것들은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자, 여기에 선인이 있어요. 선인, 최룡선, 선인. 나 문득 쌤이 이제 요즘에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 나도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 우리 학원.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타 학원에서 우리 학원 소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 학원에서 국어 학원을 우리 학원을 소개해줘.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나 봐. 학부모들이. 그럼 국어 학원 어디가 좋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얘기 듣고, 저기 뭐 최룡선 국어는 괜찮다. 전화해. 그럼 전화하면 다 첫 마디가 그 학원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는 몰랐죠? 그럼 내가 그러게요, 어머니. 우리 몇 년 됐는데,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 학원은 신비주의구나. 그래서 좀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광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 그것도 생각하고, 플래카드도 생각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우리 학원 재작년에 졸업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엘리베이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반은 보고, 반은 안 보고, 그리고 보더라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왜냐면 너무 작고 너무 빠르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속도에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그거를 보통 15초에서 10초인데 그걸 다 보기 위해선 적어도 6, 7층 정도로, 7층 이상 정도로 올라가야 볼 수 있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바로. 선생님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고 나서 플래카드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더니 야, 이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저녁에 플래카드를 깔 거거든? 이 근방 전체를 플래카드로 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오면서 일부러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내신 1등급의 신화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하나도 안 튀는 거야, 그거 자체가. 그래서, 눈에 강력하게 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1시간 전에, 먼 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 내가 그때 재채기를 좀 했거든요. 재채기를. 그래서 이거다. 이거다. 마치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다. 이것처럼 최룡선 국어학원. 그래서 최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뒤에 최룡선 국어학원. 그리고 나서 밑에는 네이버 검색 이렇게만 해놓으려고. 전화번호. 어차피 그 플래카드 보면서, 어머나! 그래서 막 이게 전화하진 않으니까. 그럼 머릿속에 좀 확 남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위에 이제 쌤의 양력이 이제 이렇게 좀 장난이 아니다. 이건 장난이지만. 그래서, 최룡선 국어학원. 이거 어때? 생각해봐. 이게 머릿속에 플래카드를 보는데, 플래카드에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여기에 이제 뭐 전 메가스타디 전 미투스 그리고 네이버 검색 어떤 거 같아?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 일회용 플러스 어딘지도 몰라 사람들, 그지? 그래서 이렇게만 딱 던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게 핸드폰 이게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다가 뭔지 알죠? 그러면서 이게 보게 웃기다. 웃기다. 아니면 최 이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앞에 무슨 대단한 국어는 내게 맡겨라. 이런 거 너무 웃기잖아. 이런 거 너무. 그래서 어떤 거 보니까 저기 뭐였더라? 내신의 최강 막 이런 거. 그게 뭐야? 모든 학원이 지향하는 거잖아.
그러면 묻혀. 그래서 내 사진을 넣을까도 고민했는데 그건 좀 기만하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옛날이야. 그래서 고니 사진을 넣을까도 생각해봤어. 우리 아빠예요. 막 이렇게. 이거 어떠니?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어때? 뭐 아이디어 있어? 그냥 나쁘지 않지. 어떨 것 같아? 너희들이 딱 보는 순간. 저기 멀리서 그 횡단보도에서 딱 봤는데, 색깔을 좀 바꿔야겠죠? 색깔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빨강, 이거 파랑. 이거 괜찮겠지? 어떤 것 같아? 딱 그냥 우선 눈에 딱 뜰 것 같지 않아? 어차피 이거 가지고 애가, 우와! 최룡선, 저기 가야지. 이러진 않아. 절대 안 그래. 그냥 남기는 거야, 여기에. 뇌리에. 남겨서 나중에 학원을 옮길 때 그 선택지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광고는 가스라이팅이야. 그래서 길게 볼 거예요. 어떤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 앞에 문구를 안 넣으려고. 문구를 안 넣으려고.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내.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최종선 국어학원. 이것도 생각해봤어.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중요한 건 얘를 던져야지, 얘를. 그래서 얘도 색깔 다른 걸 색으로 해야겠다. 국어를. 좀 눈에 띄니? 좀 별론가? 네. 색깔은 괜찮아, 얘들아, 색깔은? 저 색으로요? 어때? 뭐 아이디어 있어? 규격이 있어. 무조건 하얀색에 3색 정도만 가는 게 3색. 그럼 빨간, 검정, 파랑이야. 맘 같아서는 전체 빨간색 바탕에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딱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얘를 빨강. 빨강 파랑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럼 웃기면 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근데 얘를 빨간색으로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그 미신 있잖아. 이름 빨간색으로 하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굵게, 아주 굵게. 최룡선 국어전문학원 이렇게 가야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빨강으로. 좀 튀니? 좀 튀어? 내가 글씨를 못 쓴 거야. 얘들아, 글씨체를 보면 안 된다? 이미지. 머릿속에 딱 그렸을 때 이미지. 딱 머리서 봤을 때 딱 튀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튀는 방법은 하나야. 워낙 막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딱 튀는 건 뭐밖에 없을까? 반복. 원래는 룡룡룡룡 이거 했었어. 원래는 룡룡룡룡. 그럼 왠지 사람들이 죽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룡룡룡룡이 제일 웃긴데 그건 좀 너무 좀 그런 거야. 나이 선생님 51인데. 그래서 최룡선 뭐 어떤 거 같아? 네 생각 어때? 그치. 근데 내용이 너무 웃긴다. 그치.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런 거 있잖아. 부끄럽다고 학원을 그만두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최룡선 국어학원? 그래서 약간의 좀 진지하게 선생님의 그래도 양력이 괜찮으니까 양력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려고. 그래서 밑에 네이버 블로그 최룡선 국어학원 이렇게 조그맣게 좀 쓰던가. 전화번호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전화번호는 선생님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그럼 내가 볼 때 이상한 전화 진짜 많이 올 거야. 문자 최 이렇게만 올 것 같아. 그래서 아무런 뭐도 없다. 그냥 알리는 거다. 알리는 거다. 뭔가 이슈를 좀 이렇게,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알려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남게. 그럼 왜 최룡선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국어 이것만 생각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라도 해서 그럼 사람들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국어학원 치면 최룡선 국어학원 나오니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아니, 바꾸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그치? 한번 해보자. 재밌다. 갑니다.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2월 한 중순부터 아마 쫙 깔리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놀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친구들한테 있으면, 야, 저기 봐, 저기 봐. 너무 골 때리지 않니? 그럼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응? 이렇게. 이해가죠? 그래서, 좋아, 그거 가자. 뭐, 꼰대처럼, 무슨 뭐 국어의 제왕, 우리 우리 블로그에는 이거예요. 느낌이 아닌 원리. 최룡성 국어학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다 쓴다고 생각해봐. 좀 그러지 않아? 뭐 이렇게 들어오니? 느낌이 아닌 원리. 정말?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악인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인과 이 악인이 바로 확실하게 대립이죠. 자, 악인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악인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수업할 때는 욕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탐욕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묻는 문제들도 꽤 나오니까 읽으면서 좀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는 하는 게 얘는 시기와 질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 음모와 흉계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선인은 자, 시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 과정이 거기 선인, 주인공이 힘들어 하잖아? 그럼 무조건 악인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악인의 음모와 흉계 때문에 얘가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아요. 자, 그래도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하니? 극복을 해요. 그래서 극복하는 것의 주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 선, 징, 악. 똑같은 말 갑시다. 인과 응보. 자, 똑같은 말 갑시다. 자, 사필, 귀정. 권선지각은 바로 악을 징벌한다 그 얘기예요. 모든 걸 악에 맞추세요. 선인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지? 그러니까 선을 권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징벌한다가 중요해. 모든 포인트는. 자, 갈등의 해소라는 건 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악을 징벌해야 돼. 그래서 징악의 포인트를 잡고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악인이 벌을 받을 때 쓰는 말이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바르게 돌아가요. 바르게 돌아가지 않게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벌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뭔데요? 유교적이란 말이에요. 유교적 교훈.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저 극복하게 되는 자, how를 잡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니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스스로 극복하니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력자가 나오니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적으세요. 자, 조력자의 종류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선인이 시련이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지? 사고 과정에 이걸 세우고 읽어 나가셔야 돼. 그 부분이 이제 출제 요소니까. 이건 다 공통입니다, 공통. 절대로 주인공이 끝까지 힘들어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악인은 좀 억울할 것 같아. 나는요, 막 이럴 것 같아. 난 왜 안 도와줘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영웅 군담 오늘 들어갑니다. 쉽게 가면 전쟁 영웅 얘기죠. 전쟁 영웅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신에서 배울 때 막 1번부터 막 8번 해가지고 뭐 1번
뭐 고귀한 혈통, 이변, 이번, 뭐 신이한 탄생,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쭉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좀 형상화시킬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자, 영웅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자 살펴보고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우고 갈 거예요. 자, 영웅문답에서 중요한 건 4대주의예요. 자, 4대주의에서 우리는 기억나십니까? 송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자, 그 다음에 청나라. 요 안에서 돌아요. 요 안에서 나와요. 송나라, 명나라를 긍정으로 보고요. 긍정으로 보고, 저기 나와 있는 원나라, 청나라를 자, 오랑캐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자, 뭐 토번, 자, 그 다음에 가달, 혹은 뭐 남적, 이런 식으로 많이 자 표현해요. 물론 이제 저기 외나라, 외나라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체가 4대주의이기 때문에 송나라하고 명나라가 한족이에요. 한족. 중국의 본족입니다. 한족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가 거의 600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 사람, 그래서 한족이고요. 자, 원나라는 몽골이죠. 청나라는 여진, 나중에 선비로 우린 선비야 라고 이제 바꾸는데, 자, 그러니까 다 오랑캐인 거예요. 토번은 티읕비읒, 지금의 우리가 티벳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네들은 보통 이제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 자, 이렇게부터 의미합니다. 전체. 그래서 주인공은 늘 어떻게 나와요? 그치? 명나라 장수로 늘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인공이 명나라 장수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명나라 빼고 명나라, 송나라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거의 명나라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이다. 자, 두 번째는 자, 호칭 변화, 즉 이름의 호칭 변화. 인물 두 가지 볼 거예요. 1번, 2번. 자, 첫 번째 우리가 1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성, 이름, 호, 벼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이 섞입니다. 섞여요. 그래서 성, 최씨, 그 다음에 룡선, 그럼 최룡선 이렇게 나오고, 호는 흐체니까 최흐체, 이렇게 부르던가 아니면 최선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섞여 나오니까 맥락을 잘 파악해서서, 자, 만약에 호칭이 변화했을 때,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만약에 같아. 맥락을 보니까. 그래서 인물 체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연결해줘야, 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도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유주부,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유심, 다 같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띄어쓰기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본다는 건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자, 요거 기억. 아니.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최 선생. 자,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최 띄고 선생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띄어쓰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얘는 벼슬과 신분입니다. 무조건 띄었으면 벼슬과 신분이야. 저기 뒤에 나오는데 유주부라고 있거든요. 유 띄고 주부예요. 유 띄고 주부. 그럼 신분이 전업주부인가요? 그게 아니라 주부 여러분들 알아요. 예전에 별주부전 들어봤니? 별이 자라고요. 주부가 신분이야. 그래서 주부는 지금의 대통령실에 있는 뭐 정무수석이나 그냥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 안 돼 있으면 얘가 뭐예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영혼 군담 소설에서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벼슬은요. 대원수,
이게 영어군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그냥 참모총장, 쉽게 가자 아주 대단한 장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수.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자, 3번. 자, 바로 뭐냐면 성씨와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자, 뿅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만 똑같잖아요. 성이 똑같아. 성이 똑같게 되면 부자지간입니다. 부자 관계예요. 우리 거기 그 제목이 우리가 볼 게 유충렬전인데, 그러면 유충렬 할 때 유씨만 똑같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얘기야. 알겠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만약에 최룡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뭘까? 형제 관계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썼니 위에? 어려운 말 썼어? 부자 관계. 됐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게요. 선생님 최룡선이잖아. 근데 최곤이 성만 같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선생님이 최룡선이잖아요. 그 선생님 동생은 최룡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따르죠? 그치? 얘네도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언니 이름이. 그래서 보통 오빠하고 여동생도 이름 보통 예전에 같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수, 그럼 밑에는 은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지금 이제 아예 다르게 하죠. 아예 다르게 하죠. 근데 우리는 조선이잖아요. 옛날이니까 요런 것 거의 맞습니다. 자,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적으세요. 자, 그래요. 자, 이제 지웁니다. 이제 지우고 갈 거야. 얘가 가장 기본이다. 이것만 잘 해내면 된다. 그래서 체크하는 방법은 자 똑같거든요. 현대 소설과.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것저것들 또 섬세하게 좀 해볼게요. 좋아. 시간. 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는 되게 짧게 가볍게만 툭툭툭 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그리고요. 좀 가능하면 좀 크게 그리고 저 글씨를 좀 이렇게 작게 하시면 충분히 쓰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둘로. 자, 그래서 위에는 천상계. 자, 그 다음에 아래는 바로 이제 속세 지상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계를 보통 전세라고 합니다. 전생의 세상.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지상계, 인간계. 자, 이것은 바로 현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다. 알겠지? 나온다. 자, 그래서 천상계에 모두 별이었어요. 모두 별이었는데, 그래서 옥황상제를 모셨단 말이야. 자, 도교적 세계관이 들어가죠. 다 별이었는데, 그래서 뭐 저쪽 뒤에 보면 묘일성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신이 별이거든요. 그래서 넌 전생에 묘일성신이었어. 뭐 이런 얘기. 묘일성신과 뭐 갈등이 있었어. 이런 얘기래.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데, 자, 이 녀석의 원인을 우리는 득죄라고 하고요. 죄를 얻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득죄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강이라고 해요. 하강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적강. 근데 득죄. 자, 이것이 바로 적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갈등 관계도 함께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죄를 얻었잖아.
보통 그 죄는 왜 얻은 거냐면 갈등 관계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그 갈등 관계도 자, 지상계로 함께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어떤 애하고 싸웠어.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왔잖아. 그럼 그놈이 또 현세에서 또 나랑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얻어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죄값을 치른다 했지, 쌤이. 그지?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은 이 세계관에 보면 정말 큰 죄를 지신 거예요. 이해하죠? 죄값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신이하게 태어나겠죠? 그렇지, 뭐 선녀가 함께 뭐 나오기도 하고 부처가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요 파트가 바로 1차 위기. 자, 1차 위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위기예요. 이 1차 위기는 자, 기본적으로 성장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위기예요. 성장 전. 그러면 이 위기에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위기는 자,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냐면 자, 아버지의 유배이거나 자, 죽음 얘기가 나오죠. 이때 가족과 이별이 되고 아버지 이후에 죽음에 관여하는 건 바로 천상계에서 내려왔던 그 갈등 관계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요럴 때 개인적인 1차 위기, 가족과 이별, 아버지의 유배, 죽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얘일 거예요, 유배. 그러니까 뭐야? 고전소설은 금수저 이야기예요. 알겠지? 갑오경장 이후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보통 평민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과 도시농자 얘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금수저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자, 유배와 죽음.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조력자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력자의 유형 살펴봐 드리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승상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승상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승상이 있고, 그 밑에 주상이라고 해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세요, 승상은.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단순합니다. 왜? 명나라 이야기거든요. 사대주의잖아요. 명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황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승상이에요. 자, 얘가 나와서 도와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광고를 보고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내가 위기에 처했어. 그때 갑자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에 날아와서 우리 학원에 와요. 그런 게 승상형이에요. 이해가죠? 아니면 테슬라의 그 누구야, 그놈? 걔 누구니? 이름 뭐야? 걔 이름 뭐지? 일론 머스크가. 그쵸?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자,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갑자기 제명이 형이 와가지고, 이해가지? 이런 게 승상형입니다. 자, 두 번째, 도사형이 있어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도수를 막 부려서, 자, 도와주고 그 아이를 또 도수를 알려줘서 성장시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바로 초자연적 존재. 초월적 존재라고 할게요. 초월적 존재. 이게 지금 날 것 같아. 초월적 존재. 왜냐면, 자, 여기는 뭐 그냥 나열해 볼게요. 부처, 선녀, 나무꾼 아니고요. 선동, 신선, 다 선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신선이란 뜻이야. 그죠? 자, 신선. 자, 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자연물이 들어갑니다.
자연물이 자 여기에 들어가. 주몽이 이제 저기 금왕의 자식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 강물이 흘렀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죠. 날 도와주세요. 자, 그랬더니 잉어와 자라가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걔네들도 조력자. 견호와 직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만나야 되는데요. 그걸 만나기 위해서 오작교, 그 까마귀와 까치가 자, 다리를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저쪽 뒤에 고전소설 연습 파트가 있거든요. 고전소설 연습 파트의 숙향전에서는 파랑새가 와서 도와주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력자다. 특히 2번과 3번이 조력자로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주인공은 천상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들을 좀 여러 가지 예들을 좀 드릴게요. 쌤이 언급하는 그런 예를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만 잡아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공통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가족 해체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애니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생각나는 애니 뭐 있니? 아기 공룡 둘리하고 뭐 하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들 수가 없어. 자, 근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그런 걸 좋아해서 자, 가족 해체, 어릴 적의 가족 해체. 그러니까 꽤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죠. 편모나 편부 아니면 고아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이렇게 자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냐면 조력자를 만나게 돼요. 자, 몇 가지를 쌤이 얘기해 줄게. 쌤 가장 최근에 봤던 게 그놈이에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미도리야 이츠쿠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시작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편모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되게 나약한 존재인데 어느 날 문득 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타나요. 그게 올마이트라고요. 어떠시오 기타 씨 웃는 애가 있어. 걔가 등장해서 얘한테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해서 얘가 결국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얘기. 하지만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간만에 이렇게 결과가 깔끔한 그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서 너무 좋았어. 자, 그리고 귀멸의 칼날이 훨씬 더 좀 다가와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카마도 탄지로라는 남자애가 나타나는데 그 남자애는 숯을 만들어서 마을에 내려가서 숯을 파는 되게 착한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숯을 팔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자기 모든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혈귀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요괴죠. 나타나서 다 해쳐요. 다 해치고, 그 중에 한 애가 살았는데 걔는 반 정도 혈귀가 돼 있는 거예요. 즉, 가족과 완전히 다 해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오로코다키라는, 어떤 도사형 조력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빨간색의 코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가, 검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의 호흡 막 이러면서 검수를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주술회전. 주술회전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주술회전에서는 거기 이타도리라는 남자애가 등장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죽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 얘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조 사토루라고 여러분들이 그 짧게 보면 이 사람이라고 알아요. 눈이 그냥 파란색으로 아주 지구 같아서 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료이크 텐카이, 무료 고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진격의 거인 들어는 봤을 거예요. 진격거에서 남자의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남자애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남자애도 1화 때 어머니가 거인에게 잡혀먹어요. 잡혀먹혀요.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조력자들이 이제 여럿이 뭐 리바이 중장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여자애 이렇게 해서 얘를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루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루토에서도 이 남자의 나루토에가 있는데 아주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미나토라는 사람이야. 4대 호카게, 그러니까 나뭇잎 마을에서 제일 도술력이 뛰어난, 인술이 가장 뛰어난, 인술이란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마을에 구미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최강의 요괴예요. 구미호가 나타나서 그 마을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구미호를 봉인해요. 그리고 봉인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봉인을 나루토의 뱃속에 집어넣어요. 봉인해서 나루토의 배에 집어넣으면서 나루토 배에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뭘로 자라요? 고아로 자라는 거예요. 고아로 자라면서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제 몸속에 구미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돌림 받아요. 그래서 얘가 애정결핍으로 사랑받고 싶으니까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력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륜안의 카카시,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두꺼비를 소환하는 지라이야 센세,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얘를 성장시키죠. 되게 멋지게. 자, 마지막으로 드래곤볼로 마무리 짓게요. 드래곤볼은 정말로 천상계 사람이에요. 사이야 별의 외계인이에요. 드래곤볼의 손오공. 그래서 여기 천상계에서 지구로 옵니다. 이때 이 천상계에서 아버지가 버독이라는 사람, 버독이라는 외계인인데 얘가 프리저라는 다른 외계인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도 못한 채 지구에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러 조력자들이 등장해요. 특히 무천도사라고 여러분들 내가 묘사하면 알거려? 대머리 늙은이에요. 수염 있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뒤에 거북이 이 등딱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되게 야한 거 좋아하는 노인네 하나 나오거든? 걔가 이제, 여러분들, 내가 그릴 수 있나? 지금 잘 못 그려. 이렇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를 늘 이렇게 끼고 있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수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노인네 하나 나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막 도와주면서 손오공을 성장시키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000년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가장 재미있더라. 그리고 영웅의 어린 시절은 뭔가 달랐어. 굉장한 시련이 있는데, 자, 그것들을 이겨내고 영웅이 됐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너무 재밌더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만화나 이런 거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지? 자, 그리고 나서 2차 위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2차 위기는 사회적 위기예요. 자, 이것은 성장 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갈등 관계가 여기까지 계속 끌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판이 커졌어요. 내 개인적인 것에서 갑자기 뭐예요? 국가의 위기로 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만화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그런 위기에서 갑자기 판이 커집니다. 지구의 위기, 나중에 우주의 위기까지 가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지? 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늘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그래서 한 영웅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싸우죠. 명작들은 늘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전 얘기는 뭐냐면 늘 영웅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 꼭 나와. 내적 갈등하는 얘기가 꼭 나와. 그리고 엄청 힘들어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평범 뭐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어깨에 손을 대면서
얘기하죠. 모든 걸 다 짐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하지만 늘 끝판왕은 영웅이 끝내요. 제일 세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얘가 어떻게 그 나이어로 아카데미아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손에 막 땀을 미안합니다. 땀은 안 났어요. 하지만 너무 얘네들이 막 막으면서 빨리 가 그러면서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몰입이 막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늘 그런 모습들이 나와. 그리고 우리는 하나. 우린 팀이야. 그래서 너 혼자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돼. 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이게 사실 원조가 드래곤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손코쿠가 원기옥이라고 있어요. 손을 듭니다. 딱 이럴 때, 이제 얘가 끝내는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넘기니까, 그러죠. 이제 지구를 우리 지구인들의 손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을 보태봐. 이제 너희들의 그 힘으로 좀 지켜봐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좀 길지만. 그랬더니 갑자기 지구인들이 다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웅이 계속 지켜줬거든요. 손오공이나 몇몇. 지구인들이 다 손을 들어요. 거기서 약간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거기에 가면서 큰 원기옥을 만들어서 끝내거든요. 그게 원조죠. 드래곤볼은 레전드입니다. 진짜 레전드. 자, 그래서 성장이. 그렇죠. 그래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죽었을 때 쌤 눈물을 흘렸잖아. 와, 울컥해가지고. 너무 울컥했어. 자, 성장입니다. 이건 어떤 위기? 국가의 위기. 그래서 결국 이겨냅니다. 자, 국가의 위기.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주인공의 비범성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주인공의 비범성. 이 비범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도수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와, 비범, 평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도수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적장의 능력이 뛰어날 경우에요. 적장의 능력. 이건 뭐 당연하겠죠? 굉장히 뛰어나를 이기는 거. 이럴 때 주인공이 비범성을 보여주는 요인이 된다까지. 다행히 여기서도 조력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다른 색깔로 갈 거예요. 영웅이 남성 영웅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영웅도 존재합니다. 여성 영웅이 어느 쪽에 나오냐면 이쪽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성 영웅의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여성 영웅의 위기는 자, 바로 자신의 성 저체성, 여성이 탄론합니다. 탄론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여성 영웅의 위기가 되고요. 이것에 대한 자, 갈등. 이것에 대한 갈등의 요인은 남자예요. 남자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 가부장제예요. 남성 중임자. 그치? 자, 가부장제. 이걸 좀 더 멋지게 얘기할까요? 사회적 제약이죠. 여성의 사회적 제약.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사회적 제약이 나중에 가정사소를 나올 때 아주 리얼하게 해줄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좀 리얼하게 좀 해줄게. 자, 하지만 결국은 극복하죠. 자, 그래서 극복합니다. 자, 바로 충이겠죠. 이때 하나를 더 가셔야 돼요. 2차 위기가 해결됐잖아요. 2차 위기 해소. 후에 자동적으로 1차 위기가 해소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살았어. 그래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유교적 충으로 마무리되는 거. 이게 전반적인 영웅 분남 소설. 여기서 벗어나는 거 좀 못 봤어요.
최척전 빼고. 최척전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비범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비범한 인간이어서 그것도 우리가 영웅적인 요소가 담겨 있지만, 자, 그거 빼고 전부 다 이 틀 안에서 갑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혹여 일본 애니 보게 되면 이거에 쫙 맞아떨어지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다가도 내가 이제 가끔 이제 한마디씩 보태거든요. 이제 고니가 알아요. 조력자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회상이지, 그럼 옆에서 어차피 까먹을 건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저런 걸 역순행적박형이라고. 그럼 고니가, 그래. 직업병. 자, 여기까지 썼나요? 여기까지 썼어요? 잠깐 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합시다.